안녕하세요. 돈 되는 부동산입니다. 오늘 주제는 지식산업센터 지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혜원선님이 오셔서 좀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지산에 투자하고 있는 지인을 모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왜 투자하시게 됐어요? 왜냐면 그때 다 아파트 갭 투자하고 뭐 분양권 투자하고 다른 아파트 주택장이 너무 좋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을 하면서 아파트 투자를 하고 나서 17년도 이후에 아파트를 좀 세팅을 해놓고 그 후에 수익형 부동산을 좀 가져가야겠다. 자산 포트폴리오상 밸런스를 맞게 가져가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다시 수익형을 알아보게 된 게 그때 지산입니다. 지산이라고 하면 이게 개념이 생소하신 분들 아직 있을 거예요. 지산이라면 예전에 얘기하던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형 공장이고 네. 어떤 분들이 이 아파트형 공장 지산을 찾으시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일반 공장, 제조업 공장이든 뭐 사무실을 쓰시던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옮겨 오셨어요. 지식산업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좀 깔끔한 외관, 그래서 뭐 사옥 같은, 사무실 같은 높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쪽에 들어오셔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또 그 외에는 또 임대를 주고 있는 투자자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지산 지금 요즘에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죠. 실제로 쓰는 사업하시는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많이 사기 시작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풍선 효과처럼. 네. 풍선 효과 있어서 대출도 되고 수익률도 돼가지고 들어왔는데 사람들이 시세 차익으로도 많이 접근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도 지산이 시세 차익 경이 가능할까요? 음, 답은 없어요. 그냥 지금 사실- 현재 분위기로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 두 배? 작년 2배 이상 올랐죠. 뭐 불과 1년에서 1년 반 만에. 그래서 이미 많이 오른 가격이기 때문에 원래 지산의 본질은 수익형 부동산이죠. 수익형이죠.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료에 따른 수익률에 따라서 가치가 매겨진 자산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임대료는 뭐 조금 상승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임대료 대비 수익률을 따져봤을 때 적정한 가치가 넘어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유동성으로 밀어올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세 차익 지금처럼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수익률 얘기하셨는데 어떤 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지산이 좋은 지산인지 좀 궁금해요. 뭐 실수요자 같은 경우 이 위치에 내가 이제 사업을 하시니까 뭐 판단하기 더 편하시겠지만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산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점, 그리고 넣는 수익률이나 요즘에 시세 등이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먼저 투자자가 어떤 지산을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되게 예리한 질문이신데, 투자자도 접근을 할 때 기업가, 사업체를 쓰시는 분들이랑 똑같이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게 공실이죠. 공실이고 지산의 수요자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그에 딸린 직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어떤 지산을 선택을 하는지, 어떤 위치에 있는 지산을 선택을 하는지, 또 직원들 출퇴근이 얼마나 용이해서 그 지산을 선택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입지네요. 입지죠. 그리고 수익 같은 경우 이제 입지를 보고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평균 지산의 월세 이렇게 우리가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기 때문에 최근 시세 같은 건 어떤 식으로 되는지 또 궁금은 해요. 서울 같은 경우에 가장 비싼 성수와 문정이 평당 2,500에서 2,700 정도 분양 평당 하고요. 영등포가 한 1,500에서 1,800 정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울 구로 가산 쪽이 새로 분양하는 곳이 좀 시세가 높아요. 1,400, 1,500 하는 데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워낙 단지가 크고 산업단지가 크고 역세권과 먼 블럭들이 많이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블럭 같은 경우에는 아직 1,000만 원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역세권에서 떨어지는데 싼 거 좀 저렴한 건 좀 네, 접근하기가- 부디 가디는 좀 워낙 지산이 많기 때문에 공실도 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공실이 없어야 되죠. 멀면 멀수록 공실이 늘어나는 확률이 크고 임대료도 팍팍 떨어지기 때문에 구디 가디는 워낙 지산이 10년, 20년 전부터 체계적으로 형성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또 크기, 입지에 따른 임대료라든지 자산 가치 형성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정렬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강명 갔을 때 어때였죠? 그 지산 GIDC. 네. 되게 좋아 보이던데 네, 어떻게 보세요? 크고 좋죠. 그쪽에 랜드마크고. 강명역 내리니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지산이라고 하는데 저거 가지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지산 같은 느낌이 안 나죠. 진짜. 지금 입주 중이에요. 지금 입주 중이어서 조금 싼 매물들도 있어요. 피가 약간 떨어진 물건들. 광명은
지금 임대료가 한 3만 원 정도 하고요, 평당. 네. 분양평당 3만 원 정도 하고요. 지금 분양가가 평당 800 정도 되고, 네. 근데 지금 피가 한 평당 100에서 150 정도 900 잡고 1000이 안 되네요. 붙어 있는데 1000이 안 되죠. 그런데 옆에 이제 새로 분양을 하려고 예정된 데가 평당 한 1200 정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차이만큼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갈 때 접근할 때 이제 이게 지산이 관심이 많았던 이유가 대출 규제에서 좀 프리하고 주택수익이 잡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셨는데 그렇죠. 대출은 한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이런 거? 대출은 분양을 받으신 경우 분양가의 한 80% 정도.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보통 한 70에서 80%가 그 건물 지산 담보로 나오고 추가로 대표자 신용을 봐서 좋으면은 한 10% 정도 더 나오기도 해서 최대 90% 정도까지 나옵니다. 정말 분양되신 분들은 돈이 많이 안 들겠네요. 처음에 10% 분양가의 10%만 가지고 완공될 때까지 한 2년 정도 가져가고 나서 그 후에 대출을 받으면서 나머지 금액 납부를 하면서 받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드는 부분이 아니죠. 근데 공실 위험은 있죠. 처음에. 질문 있으시대요? 네, 질문이 네. 있는데 그럼 지상과 상가 중에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상가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분석이 어렵잖아요. 동선도 봐야 되고 그 주변의 상권도 봐야 되고 근데 지사는 일단 그 분양하는 시행사에서 1차적인 분석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필터링은 되어 있다고 보고 근데 그 안에서도 분명히 제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주변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근데 그 수요를 하면 기업체들 기존에 그 지산이라는 게 예전에 단층 공장으로 쓰던 것들을 건물을 올려가지고 그 안에 집적화해가지고 넣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그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던 분들이 많으면 지산이 새로 생기면 거기로 들어가실 가능성이 크겠죠. 그치요. 집약형이라는 거네요. 예. 이건 상가는 좀 더 개별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산의 근거 법률도 산업 직접 활성화에 대한 관한 법률이에요. 일단 상가는 개별성이 너무 크죠. 뭐 아파트 투자할 때랑 거의 비슷하게 접근하면 되나요? 또 특별하게 다른 점이 있나요? 틀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틀리죠. 주거와 비주거의 차이고 틀리죠. 수요층이 틀리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주택은 뭐 정 안 된다면 내가 들어가서 살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주거기 때문에 그리고 분석을 하는 게 그 지역에 어떤 주택을 원하는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지사는 말 그대로 사업체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실이 나면은 그냥 비워둘 수밖에 없죠. 내가 가서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닌 사람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순수 투자로 접근했을 때 공실 위험이 정말 클 것 같다. 공실 위험이 상당히 크고 길게는 입주를 했을 때 임차를 못 맞추게 되면은 한 6개월, 1년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있어요. 지산을 내가 투자해도 될까? 지산이란 투자 상품이 좀 많이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지방인 부산은 네. 거의 뭐 생소하죠. 그래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게 많이 궁금해요. 혹시 어떤 지역 지산을 투자를 뭐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하고 싶으신 곳이 지역이 어디신가요? 그러니까 저는 부산에 살다 보니 아무래도 부산에 좀 더 관심이 있긴 한데 아무래도 수도권 쪽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고 수요가 많으니까 뭐 가능하다면 뭐 갭이 적다면 수도권에 진출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죠. 일단 지방 수도권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면은 일단 제 입장에서는 지방은 이제 시작이에요. 부산도 센텀에 물론 있지만 네네네. 있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네. 지금 노후 산단 쪽은 아예 지산이 전무한 상황인데 지금 이제 들어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뭐 대구도 그렇고 네. 창원 이런 데도 그렇고 네. 이제 인재 시작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죠. 몰라서 그리고 실제 거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몰라,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긴 하고 근데 또 반대로 말하면 신도시에 처음에 가서 가장 깃발 꽂은 사람이 수익률이 크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 아니면 지방도 괜찮다. 네, 그런 그 마인드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지산도 신도시 아니면은 뭐 택지지구 같은데 자족시설 용지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지산들 예를 들어 덕은이나 향동 같은 경우에 그 첫 번째 지산이 가장 분양가가 싸거든요. 땅값이 싸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들어가는 지산들은 땅값이 계속 올라가고 분양가 높아지고. 네, 자재값이 건설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처음 지산은 말 그대로 가장 처음 지어지기 때문에 그 빨리 임차만 맞춘다면은 공실 위험이 후속작보다 적겠죠. 나중에 들어오는 계속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지산들과 겹친다면은 공실이 날 수가 있는 건데 가장 처음 들어가는 지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수도권 지사는요? 수도권 지사는 지방시장 지상 같은 경우는 지방의 지상 같은 경우 이제 분양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올라서 겁나 네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시세 차익형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보수적으로 수익률 관점에서 철저히 본질적인 면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수익률 따져가시면서 그렇게 분석하시는 게 좀 보수적으로 하시는 게 시세보다는 낫지 않을까. 월세 네. 접근을 하시는 또 게 나을 금리가 것 같아요. 올라가는 시대니까 그쵸. 보시기에 그냥 대출 안 받고 순수 수익률로 한 3, 4% 정도는 나와야지 대출 상환하고도 대출을 80% 받는다고 치면 상환하고도 월세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3%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수익이 아예 안 남고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또 금리가 올라가는 시대에 그 부분을 그렇게 된다면은 수익형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죠. 그래서 시세 하락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근처에 있던 지역에서 분양을 워낙 많이 하고 그쪽에 이제 더 이상 토지가 없다 보니까 더 외곽으로 많이 나가는 추세예요. 평택까지 평택 뭐 평택에다 분양하더라고. 예. 천안도 이번 했고 삼성 앞에. 시흥 뭐 안산 했죠. 많이 하죠. 외곽 지역은 좀 판단은 잘 해보셔야 될 것 같다. 분양가도 잘 보시고 수도권과 비교를 해서 분양가도 잘 보시고 직원들 출퇴근이 용이한지 직원들 출퇴근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이 구해져야지 맞아. 사업을 이전을 하더라도 직원이 일할 사람 요즘 구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맞아요. 대표는 차 타고 다니지만 직원들은 대중교통 이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신규 지산이 생겨서 내 사업체를 대표 입장에서 그쪽으로 옮기고 싶으면 가장 먼저 직원들 의견을 물어보는데 반대가 심하면 못 옮기죠. 당연히 못 넘기지. 직원들 뭐 출퇴근이 용이해야 되니까 그 부분들 잘 보시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 잘 연계가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이 좀 판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곽은 서울 외곽은 교통이 좀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통.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안에 사람들 인기 있는 거는 진짜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좀 몰려 있는데 거기 다 한번 시세를 보시고 현장도 한번 갔다 보시고 그래서 더 인기가 있을 것인지 여기 이렇게 교통 호재들이 더 남아 있는 것도 보는 것도 중요한 거 안 가?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도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예요. 분양권 지금 다 소강인 것 같아 부동산. 맞아요. 전화가 와나 전화. 분양권 전매 시장도 피가 한참 뭐 작년 말 올해 뭐 중순까지만 해도 막 오르다가 지금은 조금 떨어진 데도 있고 소강 상태거든요. 광명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치. 광명은 입주장이기 때문에 좀 잘 공실이 노려보는 게 네, 좋지. 공실이 이것도 그 하나의 투자 전략인데 입주장에서는 피가 좀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싸게 사실 수 있다. 그런 부분들 노려보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축이나 새로 분양하는 곳이 시세가 높아질 것 같은데 지금 이 분양권인 상태에서 피가 좀 적은 곳은 총액으로 계산했을 때 안전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투자성이 있지 않을까